오늘은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으로 방문했던 일화와 일본에서 시작된 최초의 한류, 그리고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팬데믹이 끝난 현재는 각국에서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사례가 많았지만 팬데믹 이후 최근 3년 만에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여고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가뜩이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던 학생들은 모처럼 만에 해외 수학여행에 잔뜩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준비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때 리무진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서량 딸기가 한 팩씩 나누어졌는데요. 사실 딸기는 처음 일본 종자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재배되었지만 한국의 김태일 박사가 서량 딸기를 개발하여 일본 딸기 품종을 밀어내고 딸기 국산화를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딸기 점유율 85%가 일본 딸기 품종이었던 육부화장이었기 때문에 딸기를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일본에 많은 로열티를 내야 했었지만 김태일 박사가 매일 딸기 1000개씩을 먹어가면서 연구에 매진한 결과 딸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의 로열티도 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죠. 서량 딸기를 맛본 일본 여고생들은 한국의 딸기 맛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딸기보다 새콤하면서도 훨씬 달콤한 특유의 한국 딸기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고 합니다. 한국 딸기의 맛은 일본과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딸기보다 그 맛의 차이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동남아를 비롯 중동 왕실에까지 한류와 더불어 인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전용기를 타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중동으로까지 딸기 한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한때 딸기 배달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숙소에 도착한 일본 여고생들은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 일정을 시작하였는데요. 한국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광화문 지역 도심을 체험하는 코스를 경험한 일본 여고생들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했을 때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와 훤칠한 외모, 다부진 체격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키는 남성이 174.9cm, 여성이 162.3cm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40년 동안 평균 신장이 남자는 6.4cm, 여성은 5.3cm나 커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17세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이 170cm이며 여성이 158cm를 기록한 1994년 이후 30년 가까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작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인들의 키는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키는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수십 년간 가구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과 출산일을 정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조산이 많아졌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이 깜짝 놀란 한국의 문화는 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지하철 문화였는데요. 일본의 대중교통은 전철로 시작되어 전철로 끝난다고 할 만큼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철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각종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 환승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본 전철 문화가 당연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을 해도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지하철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환승 시스템의 지하철이 우리에겐 익숙하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여고생들의 눈에는 신세계처럼 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어찌 보면 우린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깎아내려왔던 건 아닐까요? 1990년대까지 한국은 문화 강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부러워하며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상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최초의 한류가 시작된 곳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2001년에 가수 보아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아직 한류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03년 배용준과 최지우가 출연했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일본 여성들의 순정을 제대로 자극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당시 일본 드라마 평균 시청률 4%를 가볍게 누르고 초장부터 20%의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일본에선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는데요. 당시 겨울연가의 정규 방송이 끝나고도 겨울연가의 인기가 식지 않자 일본의 중앙방송, 위성방송, 지역방송 등 수많은 방송사들이 재방송, 재재방송의 재탕, 삼탕, 사탕의 사골까지 아주 제대로 우려먹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연가의 최종 시청률이 일본인 전체 38%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당시 일본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이었는데 그중 38%라는 약 4,900만 명의 일본인이 겨울연가를 봤다는 것이었죠.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4,800만 명이었으니 한국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겨울연가를 본 것이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당시 인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겨울연가 우려먹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욘사마 지우이메에 열광하는 일본 팬들을 겨냥한 겨울연가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음반, 심지어 빠칭코 기계에도 들어가는가 하면 겨울연가를 주제로 한 논문까지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 해리포터까지 누르고 일본 인기 인물 순위 1위, 2위를 다투었던 오리지널 한류였던 것이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한일 갈등은 남아있습니다. 위안부 사과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아직 두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필두로 제3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는 중장년층 여성들의 제1차 한류붐이었다면 현재의 제3차 한류붐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일본 마케팅 분석가 하라다 요에이 씨는 2-3년 전부터 일본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K-팝,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을 포함한 한류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젊은 남성들에게도 확산되면서 한류 영향력이 커지는 중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젊은 층에선 한국을 좋아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체로 고령층에서 혐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국을 존경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어른이 될 때쯤이며 어쩌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원도 땅 크기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멋진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